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1권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펴낸 곳은 국일미디어, 옮긴 사람은 권혁철입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죠.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 나폴레온 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생 동안 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이 되었고요.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마셜 필드, 윌리엄 듀런트, 월터 크라이슬러 등 세계의 거부들의 경험이 그가 성공 철학의 대가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나폴레온 힐의 독특한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작품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 이 책은 출간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팔려나간 책입니다. 또한 1996년에는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PMA를 완성해서 보급했고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1970년 88세 일기로 생을 마친 후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의 연구 결과와 저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부호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특별한 것이 아닌데요. 그 누구라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 주변과 협업하며 흔들림 없이 성공만을 향해 나아가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우리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즉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나를 움직이면 그만큼 꿈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고 그러면 빛나는 나와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으로 인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도전이 두렵다면 나폴레온 힐의 지침을 통해 목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꿈에 다가가기 위한 한 걸음을 떼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스텝 1, 소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중에서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신입기자 시절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다. 그는 자신의 성공 철학에 대해 상당히 일러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로 생애를 마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성공 철학을 20년 이상 연구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금에 와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카네기가 제시한 인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 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이 13단계의 행동 법칙을 여러 형태로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그 효과가 확연히 입증되었다. 카네기가 희망하던 대로 이 성공 철학은 수많은 사람의 조력자가 되었다. 그 중에는 위대한 업적이나 막대한 부를 쌓아올린 사람도 적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만일 지금 당신이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질병이나 신체 결함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희망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바란다. 스텝 1. 소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 타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인생의 첫걸음이다. 강렬한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에드윈 C. 번즈가 화물 열차를 타고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색은 불황자처럼 초라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에디슨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은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었고 그 첫걸음으로 에디슨 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 번즈의 소망은 단순히 꿈이나 희망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욕망이었다. 처음 번즈가 에디슨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꿈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고 마음에 품은 채 에디슨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더는 꿈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번즈는 어엿한 공동 경영자로서 에디슨 옆에 섰다. 그의 인생을 건 소망이 실현된 것이다. 그는 모든 정력, 능력, 노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이 절대적인 소망에 쏟아부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오직 한 길만을 바라면 이루어진다. 에디슨 연구소에서의 처음 5년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누가 보아도 번즈는 큰 회사를 이루는 작은 톱니바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번즈 자신은 처음 에디슨을 만날 때부터 그와 동업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번즈는 공동 경영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계획에는 퇴각을 위한 어떤 길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스트 오렌지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얻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그는 에디슨과 동업을 하기 위해 이스트 오렌지에 왔다고 몇 번이고 거듭 마음을 다졌다. 그래서 에디슨 연구소에서 소망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여 바로 차선책을 마련해 두자는 생각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은 단 한 가지이며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단단히 결의했다. 번즈는 에디슨과 동업자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불태우고 나의 모든 미래를 걸어 성공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끝내 자신이 그리던 미래를 손에 넣었다. 번즈는 후퇴란 불가능하며 승리가 없으면 오직 패배뿐이다 라는 엄격한 양자택일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드윈 C. 번즈의 성공 철학이었다.
옛날 어느 위대한 장군이 전쟁터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몰렸다. 장군과 그의 1000명 남짓한 병사들이 1만 명이 넘는 용병이 기다리는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야만 하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고심하던 장군은 먼저 병사들을 각 선박에 나누어 태운 뒤 가만히 적국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군사와 무기, 탄약을 모두 배에서 하선시켰다. 그러고는 병사들에게 모든 배를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했다. 장군은 붉게 타오르는 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군들, 지금 우리의 배는 화염에 쌓여 불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제 도망갈 배조차 없다. 그러므로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살아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아니면 전멸이 있을 뿐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어떤 일이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배를 불태워 퇴각을 위한 모든 수단을 끊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공 철학의 제1단계인 불타오르는 소망의 위력이다.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다. 아주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상인들은 길 모퉁이에 모여 어젯밤까지 자기들의 가게가 있었던 불탄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 다시 가게를 짓느냐 아니면 좀 더 장래성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느냐를 의논하고 있었다. 결국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시카고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시카고에 머물며 가게를 재건하기로 한 사람은 불탄 자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이고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자리에 세계 최고의 가게를 재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때 세워진 건물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불타오르는 소망을 상징하는 기념탑으로서 웅장하게 서 있다. 불탄 자리에 남았던 단 한 사람, 마셜 필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을 버리는 일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는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서 마셜 필드와 다른 상인들과의 차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차이야말로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하느냐 하는 핵심이다. 가령 당신이 많은 부를 쌓고 싶다면 단지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심 아래 그 계획을 실천해야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째,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위의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그러기 위해 할 일, 기일, 철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원칙을 일을 2회,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 6가지 원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역시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해 철공소의 노동자에게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6가지 원칙은 단지 돈벌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성취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희생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굳은 믿음 아래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명확하고 열렬한 소망과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공상가는 성공한다. 부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새로운 영화 등이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발전된 모습의 이면에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불타오르는 소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래를 확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천루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 인류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을 공상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나태하고 병약한 비관주의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그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성한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은 무시해도 좋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 전 수천 번 실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한 공상가는 도중에서 간단히 손을 드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담배 체인점 설립을 꿈꾸었던 워렌은 마침내 미국 최대의 담배 체인점을 실현했다. 또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진지한 꿈이 오늘날의 우주 여행을 가능케 했다. 마르코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이 오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니가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전파를 띄워 통신할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남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그에게는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었고 마침내 꿈을 실현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발명의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되고 싶다든가 무엇을 완성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지닌 사람들을 공상가라고 부른다. 공상가라 하면 막연히 꿈만 꾸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진실한 공상가란 바보도 게으름뱅이도 도박꾼도 아니다.
하지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들의 시작은 비참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도중에는 손바닥이 터지도록 고난에 시달려야 한다.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을 완성한 것은 종교 재판에 져서 투옥된 이후였다. 오 헨리는 오하이오 주에서 수감 중에 비로소 자신에게 잠재해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비참한 범죄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위대한 작가로서 또 하나의 생애를 견고하게 구축해냈다. 찰스 디킨스는 물건에 상표를 붙이는 평범한 기능공이었으나 쓰라린 시련을 경험하고 난 후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헬런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실증한 사람이다. 로버트 번즈는 벽지에 사는 가난뱅이에다 알코올 중독자였으나 순결무구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으며 신라관을 쓴 영국 최고의 시인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진지한 꿈은 훌륭한 예술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 외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은 무수히 많다. 만약 당신이라면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겠다는 소망을 불태울 것인가? 다음의 시를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생을 싼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주겠지만 한번 급료가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로 참아야만 합니다.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넘치는 부를 줍니다. 인생은 원하는 만큼을 준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